이나 5가지 중에서 웨이, 피칭의 방향성하고 어널리시스, 피칭의 사전 점검 요소 2가지를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가지를 이야기를 드릴 차례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스토리와 그리고 딜리버리 2가지를 중점으로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칭에 적합한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피칭에 적합한 스토리를 만드시려면 골든서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든서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골든서클이 뭐냐면요,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분이 테드 강연에서 처음 이야기한 성공한 기업은 Y에서 출발한다 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매년 1월이 되면 항상 새해 다짐 세우시죠. 그죠? 영어 공부, 다이어트, 자격증 따기, 금연하기, 여러 가지 계획들 아마 세우실 겁니다. 성공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성공을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달에 미국 가셔서 영어로 발표하셔야 돼요. 그럼 그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영어 공부 그리고 다이어트 엄청 아마 열심히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어 공부는 그대로 있거든요.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결국에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는지, why,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피칭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IR 피칭을 진행하실 때 우리 아이템에 대한 why를 강조하시는 것이 앞에 계신 분들을 설득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피칭에서의 why는 뭐냐? 바로 창업의 배경, 창업의 동기, 문제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표 시작하자마자 대부분의 분들이 2번째 장에다가 목차 넣으실 거예요. 맞죠? 30분 이내 피칭에서는 목차는 쓰지 않습니다. 목차 그대로 읽다가 시간이 막 20초씩 지나거든요. 혹은 목차를 놓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이러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차 빼시고 why, 문제 제기를 바로 2번째 장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아이템인지까지 이야기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될 건지 what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발표 시작하자마자 우리 회사 소개를 제일 먼저 2번째 장에다가 넣으시는 분들. 이것도 제가 사실 추천을 잘 안 드립니다. 짧은 피칭일수록 우리가 어떤 팀인지를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겨요. 이유는 매력적인 아이템을 만드는 그 팀을 기억하는 거지 그냥 그 팀 자체를 기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이 앞에 계신 분들을 이해시키고 싶으시다면 문제 제기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진 회사가 될 건지의 순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Y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팩트예요. 제가 오늘 강의 정말 길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hy, How, What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How가 뭐였냐면 아이템 소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제가 먼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때 제가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제기란 문제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점 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 나시죠? 네거티브한 거고 안 좋은 그런 느낌 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점 말고 그 밑에 있는 아쉬운 점과 보완점까지도 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기존의 아예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존의 아예 시장에 없어서 문제라고 느낄 새가 없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니치 마켓, 틈새 시장, 이제 막 태동하거나 성장하는 시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없었기 때문에 아쉬워서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앞부분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아이템의 동기가 뭔가가 잘못돼서 시작한 건지, 기존에 없어서 시작한 건지, 혹은 세 번째가 보완점인데, 보완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잘 되고 문제도 없었는데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추가하면 좋겠다,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이 케이스가 세 번째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있었거나 문제가 없지만 내가 시장을 개척하고 싶거나 아니면 문제도 없고 시장도 충분한데 내가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런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템을 만들었다 라고 스토리 라인을 짜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가운데가 약간 뻥 뚫려 있는 것 같죠. 자, 여기에 들어갈 요소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별표 치셔야 되는 요소입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사업의 방향성이에요. 제가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해보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 요소가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문제 제기에서 아이템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개연성이 떨어져요. 이 문제 때문에 이 아이템이 탄생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아이템을 만들고 싶으셨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텀블러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방향성은 예를 들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든지 아니면 내구성이 튼튼한 소재를 만들고 싶었다든지 아니면 디지털과 접목된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든지 이런 방향성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게 드디어 이제 하우, 짜잔하고 등장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를 연결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주 몰입감 있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강의 자료에 넣어놓은 문제 제기하고 사업의 방향성하고 이 두 가지가 묶여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름도 그 유명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아이템을 평가할 때에는 이 타당성, 필요성, 당위성,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정말 나와도 되는 아이템인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피칭해서 떠먹여 주셔야 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절대 그 요소를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예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Y에 대한 첫 번째 내용 끝이 났습니다. 네, 다음은 골든서클의 두 번째, How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이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시는지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처음 보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스몰 토크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그죠? 뭔가 굉장히 어둡고 다크한 그런 내용을 꺼내진 않으실 겁니다. 자, 아이템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씩 점진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셔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기술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아이템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고 쉬운 설명부터 페이지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첫 번째 페이지에서 표지 만드셨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문제 제기 혹은 세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아이템이 등장하는 페이지는 쉽게 구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쉽게 구성하느냐? 그냥 아이템에 대해서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하시게 되면 아이템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경우 되게 많으시죠. 그때 제가 이런 설명의 아이템을 되게 많이 만나요. 예를 들면 어떻게 적혀 있느냐? IT, 디자인, 매칭, 서비스, 플랫폼, 솔루션, 사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명사로만 구성이 돼서 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이템들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템을 정말 매력적으로 설명하시려면 강점 중심으로 약간 육하 원칙을 떠올리셔도 좋겠는데 언제, 시점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어디서, 우리 아이템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장소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가, 우리 아이템은 대상자가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하 원칙과 강점을 적절하게 섞으셔가지고 우리 아이템에 대한 정말 한두 문장의 아주 심플한 내용이 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각 자료를 팍팍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심플 슬라이드입니다. 아이템을 보자마자 아, 이런 아이템이구나 알 수 있게만 하시면 되고요. 그 아이템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페이지에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 기술, 차별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딥하게 들어가 있으시다면 다 그냥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이템이 뭐다 정도만 알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자마자 어떤 아이템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궁금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이면 더 좋고 영상이 아니시면 사진과 텍스트와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2번까지 왔다고 했을 때 아이템이 뭐고 그 아이템 어떻게 쓰는 것까지 아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청중들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필하셔도 돼요. 뭘? 우리 아이템의 강점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D 발표가 아니라 IR 발표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R&D라고 하면 앞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기술 전문가, 그 산업에 정말 베테랑 분들이 앉아 계실 겁니다. 근데 IR 피칭이나 정부 지원 사업은 창업 전문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아이템이 사업성이 있는지, 수익성과 앞으로의 시장성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술, 스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이게 그래서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자체를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기술에 대한 우위, 강점 중심으로 저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기술이 가격을 20%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우에서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납니다. 근데 아이템에 대한 설명에서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정말 순수하게 아이템이 뭐고 이 사용하는 방법과 특징은 어떻게 되고 강점이 무엇인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뒤에 여러분들이 더 붙이셔야 되는 요소는 기술, 비즈니스 모델, 경쟁사 분석, 시장 규모, 매출, 뭐 앞으로의 지원금 사용 계획, 그리고 비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쫘르륵 붙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이템마다 단계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템은요, 요즘에 이제 핫한 산업들 있죠. 뭐 2차 전지, 아니면 AI 관련된 시장, 비대면 이런 시장들은 누가 봐도 시장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걸 보시는 분들이 시장성이 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발표만 하면 자꾸 시장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장이 있는 시장인가요? 이거 약간 사양하는 시장 아닌가요? 이렇게 안 좋은 피드백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까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괜찮은 시장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명과 장수도 추가하셔가지고 더 많은 내용들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또 어떤 아이템들은 듣자마자 비즈니스 모델이 확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템은 발표를 다 들었을 때 아이템은 알겠는데 그래서 돈을 누구 대상으로 어떻게 벌겠다는 건지는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저는 이야기 드렸지만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붙으셔야 되는 내용들은 우리 아이템에, 우리 업종에, 우리 단계에 맞춰서 적절하게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골든서클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What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이죠. 자, 골든서클의 세 번째 What에서는요, 여러분들 회사와 팀원에 대한 소개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회사에 대한 소개를 이야기하실 때에는 저 검정색 두 줄 있죠. 우리 회사를 마구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 실적, 그다음에 히스토리, 뭐 연혁, 그다음에 지원 사업 규모들, 뭐 선정받은 내역들 이런 것들 붙여주시면 되는데 저런 PR 포인트 말고 저는 저 빨간 색깔 글자를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뭘 잘하는 회사인지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정확한 판단이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넣습니다. IT 전문 기업. 누구나 다 뻔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또 어떤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시면 운동에 진심인 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음식과 관련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면 음식에 진심인 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쓰세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맨파워 중심의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교사 출신의 CEO와 개발자 출신의 CTO가 함께하는 기업. 딱 들으시면 어떠세요? 전문성이 확 느껴지시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요. 자,
팀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각 팀원이 가지고 있는 파트, 그리고 경력, 이력, 주요 프로젝트 내용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1인 기업이신 경우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얼마 안 돼서 약간 팀 쪽이 좀 약하다라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파트너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력사, 자문, 고문 이런 분들을 붙이셔서 이 회사 페이지를 최대한 풍성해 보이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피칭의 구성, 스토리를 만드는 구성에 해당하는 골든서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why, 문제 제기를 임팩트 있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how, 아이템을 쉬운 설명부터 어려운 설명까지 단계적으로 써주시고요. 마지막, what을 통해서 회사의 비전과 팀원의 경쟁력을 어필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 발표 시간에 따라서 피치덱의 장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5분짜리 피칭 하실 때 몇 장 정도 설계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되게 다양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되게 적게 이야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몇십 장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장수는 5분 발표 기준으로 12장에서 15장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5분짜리 발표하시는데 20-30장씩 가져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발표하시게 되면 한 장당 머무는 시간이 한 5초 있다가 툭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 앞에 계시는 심사하시는 분들 혹은 VC 분들이 여러분들 그 페이지를 메모하다가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장은 그냥 넘어가는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칭하실 때 적어도 한 장당 머무는 시간이 한 15초, 20초 정도는 나와야 충분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전후로 가감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장수를 맞춰주시는 걸 목표로 한번 설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 딜리버리 챕터 하나를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